네, 성화영TV 일곱째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교수님, 네네. 네, 좋은 아침입니다. 이제 알렉산드리아로 떠나기 전 지금 채비를 마치고 있잖아요. 네, 이쪽 이 고센 지역은 넓은 지역이잖아. 넓고 아주 그냥 푸겨놓은 지역이기 때문에 일단 눈이 호강을 해요. 굉장히 파랗고요. 모든 지역이 파랗고 또 이집트의 호텔들은요. 가격 대비 가성비가 굉장히 괜찮아요. 오, 그래서 같은 가격이라고 하게 되면 유럽에서 3성급 호텔이라고 하게 되면 여기는 5성급에서 누릴 수 있는 오, 그런 어떤 곳이기 때문에 뭐 아침도 잘 나오고 굉장히 음, 저희들 아주 편안하게 잘 주무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이제 알렉산드리아로 떠나야겠죠? 그렇죠. 네. 네네. 여기서 이제 멀미 하시는 분들은 멀미약 드시고 그리고 이제 그 광활한 사막을 지나가지고서 이제 알렉산드리아까지 도착을 하면 됩니다. 아, 사막을 지나가는군요. 네. 알렉산드리아가 있는 지역, 그 지역은 사막을 지나가야 되는데 그 사막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의 끝자락이에요. 아, 오, 그러면은 이 고센과 알렉산드리아 지역을 성지순례하면은 사하라 사막까지도 볼 수 있다. 그렇죠. 네네. 오, 꼭 좋은 가보고 경험이죠. 네. 싶네요. 네, 그러면 오늘 가게 되는 이 알렉산드리아는 어떤 도시인가요? 자, 알렉산드리아 하게 되면 이것도 답이 이미 나온 것 같아요. 누가 만들었을까요? 알렉산더겠죠? 그렇죠. 알렉산드리아니까 알렉산더의 도시잖아요. 그러니까 음, 알렉산더 대왕이 만든 것이죠. 알렉산더 대왕이 여기를 점령했던 게 333년경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음, 그리고 이제 알렉산더가 죽었을 때가 323년이었었고요. 자, 그러니까 바로 323년부터 이 지역이 알렉산더가 죽은 다음에 나라가 넷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넷으로 나눠진 것 가운데서 이집트 지역은 프톨레미 왕조가 다스리게 되거든요. 네. 그 프톨레미의 왕들이 이곳에 살면서 이곳을 수도로 삼으면서 이곳에서 이제 에집트를 다스렸던 어떤 장소가 이곳이죠. 그럼 왜 이곳을 그 수도로 삼았을까요? 가장 대표적인 것은 프톨레미 사람들은 어디 사람들이냐면 헬라 사람들이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리스와 가까워야 돼요. 그리스와 아, 가까우려면 항구 도시 바로 가깝잖아요. 아, 그러니까 그렇네요. 알렉산드리아를 통해서 바로 배로 그리스와 연결되기 때문에 이곳을 수도로 삼고 또 그리스 본토와도 아주 긴밀한 관계를 취하면서 자, 이곳을 다스렸던 장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수도로 사용됐던 장소인 만큼 또 그러면 이 알렉산드리아 안에 이집트뿐만 아니고 이 프톨레미, 헬라 네네. 문화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 헬라 문화의 가장 커다란 특징은 뭐냐면은 다른 나라 문화와 아주 융합을 잘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인도로 가게 되면은 인디아 문명하고 헬라 문명이 그 융합이 돼서 간다라 미술, 간다라 양식으로서 이게 나오듯이 자, 이곳에서 보더라도 이집트 문명과 헬라 문명이 잘 융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는 그 스핑크스 모양 같이 스핑크스인데 분명히 얼굴은 아무리 보더라도 이집트 얼굴이 아니에요. 헬라 얼굴이에요. 자, 그렇네요. 이런 어떤 모습, 그러니까 융합된 어떤 모습으로서 이제 나타나 있기도 하고요. 또 헬라의 많은 어떤 그 신들, 그러니까 치료의 신은 세라피스 신, 뭐 이런 어떤 신들의 어떤 모습들, 뭐 등등 이런 그 여러 융합된 문화가 융합된 어떤 흔적들이 여기서 많이 발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주로 많이 보는 어떤 유적이 그레코로만의 무덤 형식은 뭐냐면 카타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바로 그 그레코로만 양식의 카타콤이 여기서 발견됩니다. 자, 음, 근데 이 카타콤은 무덤인데 왜 사진을 못 찍게 하는지 모르겠었어요. 몰라서 사진을 못 찍고 이제 겉에서만 한번 찍었는데 자, 카타콤이 있어 있기도 하고요. 또 로마의 장군이었던 폼피우스가 이곳에 와서 커다란 어떤 그 건물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 오, 이제 하나 기둥만 남아 있어서 폼피우스의 기둥이라고 하는 어떤 그 기둥이 하나 남아 있고요. 와, 그 옛날에 기둥 하나가 이 정도 크기라면 그 옛날에 건물은 얼마나 큰, 어마어마했겠죠. 오, 네, 대단하네요. 기둥 하나가 건물의 어떤 크기를 우리로 하여금 짐작하게 해주는 바로 어,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약간 거인들의 도시 같은 느낌인데요. 네, 그렇고요. 또 하나는 이곳이 파로스의 등대가 있었다라고 했었잖아요. 어, 그러니까 7대 불가사의 중에 네, 네. 하나였었던 그 파로스의 등대가 있었던 자리에 무엇이 있냐면은 화이트 베이라고 하는 프랑스의 나폴레옹이 세웠다라고 하더라고요. 이 음, 요새가 현재까지 아직까지 남아 있고요. 그리고 알렉산드리아 하게 되면 또 유명했던 것이 뭐냐면 도서관이 굉장히 유명해요. 음, 그래서 당시에 세계 3대 도서관 하게 되면 어디를 얘기하냐면은 고대 시절의 세계 3대 도서관은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에베소, 그리고 버가모 이 세 개의 도서관이 세계 3대 도서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에 책의 원료가 뭐냐면은 책의 원료는 파피루스였었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알렉산드리아의 사람들이 봤었을 때 버가모나 아니면은 이 에베소의 그 도서관이
뭐 한마디로 자기들 따라오는데 그냥 너무도 빨리 따라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1위 자리를 내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치사한 방법을 썼습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파피루스는 이집트에서만 나잖아요. 네. 파피루스 수출 금지 이렇게 된 거예요. 아, 너희들 아니 그런 치사. 그렇죠. 학문을 발전시켜야 되는데 그러게요. 너희들 책 많이 만들어서 우리가 1등 자리 뺏기면 안 되니까 파피루스 못 줘 해가서요. 파피루스 수출 금지를 딱 만들었던 거예요. 아, 버가모 지역 사람들이 파피루스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서요. 양피지를 그때 발명하게 됐던 거예요. 오. 그래서 버가모 지역에서는 양피지로서 책을 만들어 가서요. 너희들이 파피루스 안 주게 되면은 우리가 내구성이 좋고 훨씬 더 오래 보관할 수 있는 양피지를 만들었다 하면서 자 우리 한번 경쟁해 보자 해가지고 버가모 지역과 또 알렉산드리아 지역이 그 이후에도 굉장히 오랫동안 경쟁을 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놀라운 발견이네요. 네네. 역시 사람은 약간 위기가 있어야 새로운 그렇죠. 돌파구를 찾아내는 것 같아요. 편안하면은 사람들은 안 좋아하잖아요. 그러게요. 자, 그래서 현재 그 알렉산드리아에는 그 옛날 자기네들이 그 세계 최고의 도서관을 가지고 있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아주 신형 도서관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신형 도서관을 자기들 힘으로 만들지 못하고 원조를 받아서 만들었거든요. 자, 원조를 받을 때 우리나라도 조금 원조를 했어요. 아. 그래가지고는 어떻게 되냐면은 원조 받은 나라의 문자들을 그 벽에다 새겨놨는데 우리나라 문자도 있습니다. 찾아보세요. 오, 그러네요. 있죠. 름인 것 그건 같아요. 아마 여름을 쓰다가 여자를 빼먹은 것 같아요. 아. 름자 하나 남아 있죠. 자, 이렇게 우리나라 한글도 여기에 남아 있고요. 안에 도서관의 어떤 흔적들은 굉장히 뭐 넓고 현대식 도서관으로서 아주 한마디로 알렉산드리아 사람들의 어떤 그런 휴식 공간이자 아주 학문의 어떤 열기가 이렇게 품어져 나오는 어떤 장소로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네. 알렉산드리아는 뭐 문화적으로나 이렇게 역사적으로나 정말 다양한 것들을 많이 품고 있는 역동적인 나라인 것 그렇죠. 같다는 이집트 느낌 들어요. 것, 또 그레코 로만 것, 그리고 현재 것, 뭐 음. 이렇게 다 되어 있는 것이죠. 네. 그렇다면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또 이게 그 콥틱 교회가 있잖아요. 네네네. 이 콥틱 교회의 창시자인 마가 기념교회가 또 유적이라고 제가 알고 네네. 있어요. 이 콥틱 교회의 마가 기념 교회는 이집트 교회 가운데서 이집트의 기독교 교회 가운데서 가장 커다란 교회예요. 가장 큰 교회인데 지난번에 고린도 교회에서 봤을 때 고린도 교회 1대 목사님 하게 된 바울, 2대는 아폴로, 3대는 신라 이렇게 나와 있던 거 봤잖아요. 네네. 여기도 똑같이 그 역대 목사님들을 쫙 기록을 해놨는데 뭐 목사님이라고 하기는 좀 어폐가 있긴 하지만요. 성지자들을 기록해 놓고 있는데 1대 딱 봤을 때 뭐라고 돼 있냐면 사도 마르코스 해서 오. 마가가 바로 이 일대 그 목회자로서 성직자로서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네요. 맨 위에 딱 마가의 이름이 적혀 있어요. 네네. 그리고 그 이 콥틱 교회는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그 동방교회잖아요. 동방교회 네. 정교회잖아요. 근데 이곳에는 마가의 일생을 기록해 놓은 모자이크가 있거든요. 그것은 바로 동방교회 콥틱 교회의 하나의 전승이에요.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어떤 전승인데 굉장히 재밌어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이 마가가 누구냐 하게 되면은 마가가 예수님께서 첫 번째 이적을 베풀었던 갈릴리 가나에서 예수님께서 명령하셔서 저 돌 항아리에다가 그 물을 갖다 부어라 했었을 때 물을 갖다 부었던 그 소년 중에 한 명이 바로 마가였었다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네 개의 복음서 중에서 마가복음에만 나와 있는 특별한 기록이 하나 있거든요. 어떤 거냐면은 예수님께서 사로잡혀 가실 때 배옷이불을 두른 청년이 예수를 뒤따라가다가 로마 군병들이 그 배옷이불을 빼앗으니까 벌거벗은 몸으로 도망갔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자, 여기 모자이크에도 나와 있듯이 도망가고 있는 어떤 한 명의 청년의 모습이 나와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마가였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 마가가 나중에 이제 알렉산드리아에 와서 첫 번째는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데 바로 그곳에서 그 가죽 수송공에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렇게 해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그곳에서 순교하게 돼요. 순교하게 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순교한 이후에 그 가죽 수송공이 그 마가의 뒤를 이어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 목사님 혹시 베니스 가보셨나요? 아니요.
베니스 꼭 한번 가보셔야 됩니다. 이럴 때 저는 많이 가봤어요라고 자랑하면 안 될 텐데 저는 여러 번 가봤거든요. 자, 가봤는데 베니스의 가장 중심에 어떤 것이 있냐면 산마르코 광장과 산마르코 교회가 있어요. 산마르코니까 뭐예요? 성마가의 교회 이렇게 되는 것이죠. 네. 자, 베니스에 성마가의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왜 베니스에 성마가의 교회가 있냐라는 거예요. 그러게요. 그것이 바로 알렉산드리아와 이 교회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오, 베니스에 있는데 왜요? 네네. 왜 그러냐면은 이 교회 지하에 가보게 되면 마가의 무덤이 현재 있어요. 자, 사진에서 보듯이 네. 마가의 무덤이 있는데 빈 무덤이에요. 오, 누군가 네네. 여기를 털어갔어요, 무덤을요. 누가 털어갔냐면은 베니스 상인들이 털어갔습니다. 왜 털어갔냐면은 베니스 사람들이 이곳에서 베니스의 그 자기를 위해서 수호 성인과 성인의 교회를 만들려고 하는데, 자, 성인의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성인의 유해가 일부 있어야 돼, 반드시요. 그렇죠. 당시에는요. 네네. 자, 그랬을 때 성인의 유해가 어디 있나 봤더니 가까운 곳 베니스에서 배 타고 며칠이면 가는 알렉산드리아의 마가의 그 무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의 무덤을 도굴을 했습니다. 아, 몰래 도굴을 하였고 가져가려고 한 거예요. 네. 가져가려고 했더니 자, 세관원들이 이거 뭐야라고 찾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혹시라도 마가의 무덤을 만약 도굴한다면 콥틱 기독교인들이 가만두지 않을 거 아니에요. 자, 이게 뭐냐라고 했었더니 당시 그 베니스 산마르코 교회 그 바깥에 있는 어떤 그런 성화에 보면 나와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그렇네요. 세관원들이 이게 뭐야 했더니 그들이 그 당시 그 이슬람 사람들이 아주 금기시하는 돼지고기를 그 위에다 깔아놓고 그 마가 유에는 밑에 있고요. 그 광줄이 밑에 있고 그 위에다 돼지고기 깔아놓은 다음에 이거 돼지고기야 했더니 이거 당장 가져가라고 한 거예요. 그 돼지고기를 깔아놔 가지고서 그 유해를 무사히 가져왔던 거예요. 가져와서 마가의 어떤 그 성당 제일 앞좌석에 이유로 내고 들어가야지 볼 수 있거든요. 아. 마가의 무덤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 이제 산마르코 성당을 만들어 놨던 것이죠. 그러니까 알렉산드리아에는 빈 무덤이 있고요. 이쪽 그 베니스는 산마르코 성당에는 이들이 유해를 가져갔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교회를 만들어 놓고 있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참, 뭐, 비하인드 스토리가 많네요. 이거 네네. 서로 뭐 중요한 게 있으면은, 중요한 게 있으면 서로 가져가고 싶어 하는 건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자, 그렇지만 어쨌든 성인의 유해가 있어야지만 교회가 있다라는 것도요. 아직까지도 약간의 완벽한 유해신이나 우상 숭배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한 어떤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유해가 있는 곳에 더 역사하시냐라는 거예요. 성인의 유해가 있는 곳에. 아니잖아요, 그거는요. 그러면 교수님 좀 저희가 이런 예전의 이야기들을 하다 보니까 네네. 알렉산드리아 지역과 또 관련된 다른 또 교회사의 교부들도 있을까요? 자, 이곳에는요, 알렉산드리아 같은 경우에는 뭐 이후에도요, 뭐 굉장히 콥틱 기독교의 중심지이자 또 지리적으로 봤었을 때도 로마하고도 가깝고 뭐 아테나하고도 가깝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학문이 많이 발전된 장소였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학문이 발전돼 가지고선 우리가 초대교회 교부라고 하는 사람들이 여기서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뭐 여기서 공부할 만하잖아요. 벌써 분위기도 좋고요. 그렇죠. 공부하다가 약간 지루하게 되면 바깥에 나서 바닷바람도 쐬고요. 또 서양 그리스나 로마와 아주 쉽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리적으로 좋은 장소예요, 여기가. 그래서 이곳에서 나타났던 훌륭한 교부들이 누구냐면 오리겐이라는 교부, 네. 아주 훌륭한 교부잖아요. 그리고 클레멘트,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라는 교부, 또 아타나시우스, 다 이곳의 출신들이에요. 이름만 되면은 뭐 정말 와 하고 그 탄성이 나올 정도로 위대한 어떤 교부들도 여기서 굉장히 많이 나왔었고요. 구약 성경, 중간 시대 신약 성경 그리고 교회사까지 뗄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는 장소가 알렉산드리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알렉산드리아를 이렇게 살펴보면서 좀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네요. 그 중에 한 가지는 공부를 잘하려면 공부를 잘하는 환경에 있어야 되고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과 같이 있어야겠다.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그 정보인데요. 맞아요. 좋은 환경에 있으면은 공부는 거의 반은 거저 하게 되는 거거든요. 좋은 환경이 있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공부하게 되면 할 거 없어서 공부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알렉산드리아가 그런 환경 속에서는 굉장히 좋은 장소였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놀기도 참 좋은 장소이기 때문에 유혹도 많았던 장소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알렉산드리아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어디로 갈까요? 자, 저희도 지금까지는 하이집트 지역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자, 하이집트 지역은 알렉산드리아로
이걸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저희도 이제 알렉산드리아에서 비행기를 타고 상하 이집트 지역, 상하 이집트의 중심지인 룩소 지역, 룩소 지역에 가서 바로 그 지역을 저희들이 순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룩소 지역도 어떤 곳일지 기대가 많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 성하영 TV 이어가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계속해서 열심히 전도해 주세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